채무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좋은데 만약 못 갚았다.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 을 바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갑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해라 라고 금전 지급 소송을 하게 돼요. 김민석 솔루션. 안녕하세요. 공시법 싹 다 정리하는 사람, 공시법의 요약 정리 요정 김민석입니다. 먼저 이번에 할 것은 저당권과 가압류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저당권에서 임의경매가 나오게 되고 가압류에서 강제경매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구조와 가압류의 구조를 볼 텐데 저당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있을 때 갑과 을이 먼저 돈을 빌리는 계약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채권자가 되고 갑이 채무자가 될 텐데 자 1억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을에게는 채권 1억이 발생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을은 1억을 떼이지 않고 다시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담보 잡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라 이 계약만 해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자, 갑 소유인 부동산에 여기다가 을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인 을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해서 이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꼭 기록을 해야 될 것은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담보를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담보를 잡는 게 저당권이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갑이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럼 저당권자인 을은 바로 경매해 주세요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경매 결정을 하게 되면 경매를 등기해 달라라고 촉탁이 들어오고 이때 임의경매라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임의경매라고 했잖아요. 이 임의라는 말은 의사에 따른 경매다. 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인 갑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강제로 되는 거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말은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게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은 내 부동산 경매해서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라는 말은 갑이 내가 돈 못 갚았을 때 내 부동산 경매시켜서 돈 받아가라 라고 한 의사표시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당권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매랑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본 겁니다. 집중! 가압류랑은 뭐가 다른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4천만 원 받을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당권하고 차이점은 저당권은 처음부터 담보를 잡혀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이에요. 을이 갑에 대해서 지금 담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갑이 4천만 원 안 갚으려고 그래. 자, 이랬을 때 채권자 을이 이걸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갑 재산에 뭐가 있나 찾아봐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이 하나 있다. 이 건물에다가 법원에다가 가압류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때 재판을 할 때 이 건물이 갑소이 맞냐? 그리고 4천만 원 채권 을이 정말 갖고 있느냐? 확인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럼 등기관은 이 건물 등기부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여기다 가압류 등기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인 법원의 촉탁 등기입니다. 이 경매 등기도 법원의 촉탁 등기고 이 가압류 등기도 경매 촉탁 등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압류가 됐다 그래가지고 채무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좋은데 만약 못 갚았다.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 을 바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갑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해라 라고 금전 지급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더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돈 갚으라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서를 받았어요. 판결서를 받으면 그거에 기초해서 경매해 주세요 라고 이제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이 판결서를 가지고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법원이 촉탁해가지고 강제경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경매는 이 갑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고 채권자 을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다 그래가지고 강제경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가압류가 더 발전해서 나오는 게 강제경매이고 저당권이 더 발전해서 나가는 게 임의경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공부할 때 직접적으로 등기법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당권과 가압류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꼭 한번 개념을 잡을 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당권은 계약으로 설정된 담보권. 이때 가압류라는 것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더 강제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용어를 세 번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